처갓집을 운영해온 저희 부모님은 성실히 일하신 덕분에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제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은 저희 남매에게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밖으로 나돌며 애를 먹였는데요.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아버지까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귀국해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상속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요. 어머니 통장에서 2달 사이에 2억 이상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의식이 온전하지가 않으셔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또 동생이 어머니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요. 또 치매인 아버지는 동생이 요양병원에 모셔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이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2억 원이란 돈이 2달 사이에 갑자기 인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동생이 이렇게 가로채서 가져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 간의 분쟁,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재산 관계를 조금 알게 되니까 가족들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는 사실로 인해서 분쟁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2억 원의 금액이 갑자기 인출됐고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이런 그 돈을 인출하실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뭔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상속 재산을 할 때 증여로 판단이 돼서 국세청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담자님께서 이 동생분한테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통장을 2달 사이에 아니 2억 원을 2달 사이에 뭐 현금 카드를 가지고 나눠서 출력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머님의 통장이랑 도장을 훔쳐가서 그렇죠. 은행에 가서 직접 뭐 자기 뭐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어머님 뭐 핸드폰으로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무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쩌면 어렵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뭐 훔쳤으면 절도죄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위임 받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어머니 사인해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기 계좌로 인출하면 또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로 2달 사이에 2억을 과연 뺄 수 있을까라는 건 미지수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상대로 했을 땐 또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신용카드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현금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이제 컴퓨터용 부정사용죄 아무런 권한 없이 만약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죄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미심쩍다고 하면 어머님이 피해자로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절도죄의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친독상도례로 그렇죠. 해가지고 처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심적인 혐의가 좀 있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해서 실제로 그런 사실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유라 그러게요. 사실 이거를 증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본인이 어머님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야겠죠. 이 동생분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증거 불충분이 될 여지도 있어요. 어머님 통장에서 2억 원이 인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데, 근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버님께서도 지금 좀 많이 편찮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내가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는데 남동생이 이런 행동을 또 할까봐 이제 걱정인 거죠.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성년 후견 제도라는 부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중증 치매 단계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이 당연히 개시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아버님의 상태를 해서 성년 후견 신청, 심판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자료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해당되는 법원에서 감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실제로인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상담자님이 본인이 후견인으로 해서 만약에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나머지 상속인들 따로 가족들한테 의견을 묻거든요. 그때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뭐 제3자를 지정을 하든지 어떤 단체의 제3자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후견인이 지정하는 뭐 변호사를 한다든지 이런 국적인을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뭔가 어머님께서 피해를 보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좀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반드시 후견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생도 아니고 나도 아닌 누군가 제3자, 뭔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제3자를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서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